남편의 은퇴가 내 퇴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삼시세끼 밥상 차리다. 내 인생 다 차려지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 느티나무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을 건네러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느티나무 라디오의 문을 열어준 분은 밥심보다 내심님입니다. 은퇴한 남편과 보내는 제2의 인생. 사실 우리 여자들 그거 꽤 오래 기다려온 로망이잖아요. 늦잠도 좀 자고 평일 낮에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는 그런 소박한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밥심보다 내심님은 그러시네요. 그 설렘 딱 사흘 가더랍니다.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집은 어느새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됐고 사연자님은 그 식당의 종신 주방장이 되어버린 거죠. 아침 설거지를 끝내기도 전에 점심은 뭐야? 묻는 남편의 목소리가 이제는 정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무섭기까지 하시대요. 밥. 그놈의 삼시세끼가 뭐라고. 나를 숨쉬게 했던 그 작은 조각들이 남편의 은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울을 봤는데 웬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건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냥 밥 차리는 기계가 된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허무합니다. 밥심보다 내심님, 우리가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느라 정작 내 마음의 허기는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밥심보다 내심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의 은퇴 후 삼시세끼 밥상을 차리며 문득 내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묻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그이가 퇴직하던 날 저는 솔직히 조금 설렜습니다. 회사에서 시달리던 남편이 이제 좀 편히 쉬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끝내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것들 해보자고 웃으며 말했었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늦잠도 좀 자고 브런치도 먹고 가끔은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고 그런 소박한 로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딱 일주일짜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흘도 채 가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게 되니 집은 어느새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되었고 저는 그 식당의 유일한 주방장이 되어버렸더군요. 새벽 대바람부터 배고프다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아침밥을 차리면 설거지 끝내기가 무섭게 점심은 뭐 먹을 거냐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점심밥을 차려주고 돌아서면 또 저녁 메뉴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밥. 돌아서면 설거지, 돌아서면 다음 끼니 걱정. 냉장고 문은 왜 이렇게 자주 열리는지, 뭘 해줘도 이건 좀 하는 시큰둥한 반응에 속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부의 일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죠. 밥상 위에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그이는 알기나 할까요? 그저 뚝딱 차려지는 줄 아는 눈치입니다.
혼자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던 시간, 드라마를 보며 한바탕 웃거나 울던 시간, 친구와 통화하며 수다 떨던 시간, 하다못해 장 보러 가는 길에 잠시 딴 생각을 하거나 멍하니 하늘을 보던 시간까지 저에게는 숨 쉴 틈 같았던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 석자 대신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건 익숙했지만 이제는 그저 밥 차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하고 제 눈빛은 공허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잘 먹는 모습 보면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차리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넓은 집 안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허무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남편의 은퇴 후 저희 집 거실은 마치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편의점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출근할 곳이 없으니 아침 일찍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뒤적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늘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마치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 시선이 처음엔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싶어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목을 조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이가 뜬금없이 여보, 오늘 점심은 뭐 해줄 거야? 묻더군요. 아직 아침밥도 다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입에서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하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다음 끼니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제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끼니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깔깔 웃을 낳치면 그는 제 옆에 와 앉아 이거 재밌어? 나는 좀 지루한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친구와 통화를 길게라도 할라치면 슬쩍 제 옆을 지나가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하고 묻는 식입니다. 제 시간, 제 공간, 제 감정까지도 그의 존재에 의해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제 표정은 굳어갔고 말투는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그는 요즘 영 활기가 없어 보이네. 어디 아픈 데 있어? 하고 걱정하는 듯 묻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몸이 쑤시고 피곤해서 설거지를 미뤄두고 거실 소파에 잠깐 누웠습니다. 그때 그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더미를 힐끗 보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미역국은 미리 좀 끓여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아침에 바쁠 텐데.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억눌려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눈밑은 거뭇했고 눈동자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핏기 없는 입술, 잔뜩 찡그린 미간. 이 여자가 정말 저라고요? 예전엔 그래도 나름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며 활짝 웃던 저였는데 거울 속 여자는 마치 제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제 눈빛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꽉 채워진 반찬통들, 어제 먹다 남은 불고기, 오늘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 내일 아침에 끓일 미역국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누르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저에게 끝없는 의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과 점심 식기를 말리는 건조대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수저. 끝없이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제 방 한쪽 구석에는 먼지 쌓인 뜨개 바늘과 실뭉치가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라며 밤늦도록 뜨개질을 하곤 했었죠. 옆에는 외국어 회화책이 꽂혀 있습니다. 은퇴하면 남편이랑 같이 배낭여행이라도 가봐야지 하는 생각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건데 이제는 펼쳐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잊힌 꿈들처럼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저는 누구였을까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기 이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밥. 이 세 글자 속에 제 이름 석자는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밥상 위에 따뜻한 밥을 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야 할 밥상이 이제는 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형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 남은 인생이 그저 누군가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저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이 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가만히 불러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네, 오늘 밤 밥심보다 내심님의 깊은 고민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라디오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남편의 은퇴가 마치 나의 퇴직처럼 느껴지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그저 누군가의 아내, 엄마, 그리고 밥 차리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심리 전문가로서 저는 이 현상을 정체성 침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 즉 보이지 않는 노동이 그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중년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며 결국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흐려지고 심하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약해서도 이기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기대해온 역할과 그 역할이 주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밥의 굴레 속에서 당신의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온통 가족의 필요에 맞춰지고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이런 상황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이제는 당신의 밥그릇을 채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를 다시 찾아올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끼니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잠시 멈춰서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아주 작은 시도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10분, 따뜻한 차 한 잔을 온전히 즐기는 시간,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순간,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불러올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